안녕하세요. 네버엔딩 히스토리입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커피가 반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끓이거나 소독을 해서 씨를 발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하게 반출을 금했다는 얘기는 드렸죠?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서서 바바 부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커피 씨앗이 처음으로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이 좋아 반출이지 쉽게 말해서 훔쳐간 거죠. 재미있게도 바바 부단도 수피즘 신도였다고 하는데 가슴에 7개의 커피 씨앗을 숨겨서 인도까지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의 문익점이 생각나네요. 이로써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인도에서 다시 아시아로 커피가 전파되는데요. 이때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주식회사라고 이름은 그럴듯한데 사실상 네덜란드 출신 떼강도들이라고 봐야죠. 투자받은 돈으로 약소국에 쳐들어가서 다 벗겨먹은 애들이니까요. 얘들이 지들 특기대로 인도에서 커피 씨를 훔쳐다가 네덜란드에서 묘목을 키워서 이걸 다시 인도 옆에 있는 실론섬에 가서 심는데요. 병충해 때문에 실패합니다. 실론에서는 결국 커피 재배는 실패하고 대신 나중에 들어온 영국이 차 재배에 성공해서 차로 유명해집니다. 실론티라는 음료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까지 침략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커피 재배를 시도했고 결국은 커피 농장을 일구는 데 성공합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벗어난 커피가 마침내 아시아에 있는 농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커피는 1711년을 시작으로 네덜란드로 역수입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전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커피가 아직까지 유명한 데에는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 돈 덕에 19세기까지 네덜란드는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이어 들어온 영국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커피가 영국에도 전파되었는데 이 시기에 연 퀸스 레인 커피 하우스는 아직까지도 영업 중입니다. 논란은 좀 있지만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숍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영국에서는 점차 커피보다는 식민지 인도에서 싸게 들여오는 차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커피는 다시 영국이 새로 개척한 식민지 미국 땅에 전해집니다. 신대륙에서도 처음에는 알코올이나 차의 인기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73년에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인들이 영국에 반발해서 고의적으로 차 대신 커피를 마시게 되면서 커피의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게 생각나는 대목이죠. 1775년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차 수입이 중단되다시피 하고 커피는 차를 대체하는 음료로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다가 커피를 마시자니 씁쓸한 맛에 적응하지 못해 물을 타서 연하게 마시게 되면서 아메리카노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남아메리카에도 커피를 전파하게 되는데 남아메리카 가야나로 처음 커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이후 수리남과 카리브 일대에서 재배됩니다. 1788년에 이르러서는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에서 전세계 커피 절반을 생산하게 됩니다. 커피 생산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일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백인 농장주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을 사서 노동력을 충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아이티에서는 혁명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티인들은 혁명의 과실을 누리게 되지만 다시는 커피 생산국으로서의 높은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아직까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커피는 남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로 급속히 퍼져나갔는데 남미의 기후나 환경이 커피 재배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1727년에 브라질의 커피가 처음 소개되었고 브라질은 살림을 갈아엎고 경작지를 개척하면서 그로부터 100년 뒤 1852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브라질이 전 세계 커피 공급의 70%를 맡고 나머지 30%는 콜롬비아,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같은 역시 남미 국가들이 맡게 됩니다. 이렇게 커피 산업이 부흥하게 된 이유는 때마침 선진국을 중심으로 커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수요가 크게 일어났는데 192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세계 커피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미가 커피 최대 생산지가 되고 그 커피를 바로 위 북미에서 절반 이상 수입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이 되었음에도 노동 조건이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앞선 ITA 예와 마찬가지로 남미 여러 나라에서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수탈 방법의 하나로서 커피를 들여와서 한참 꿀을 빨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커피가 현지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된 겁니다. 어쨌든 커피는 현재까지도 이들 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살아남아 남미 개발도상국들 뿐 아니라 아프리카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그리고 커피 원조 국가 이디오피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하면 당연히 아메리카노이겠죠?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미국인들이 영국 차를 멀리하게 되면서 아메리카노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설 말고도 또 한 가지 유명한 설은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났다는 설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이태리에 파견돼서 보니 이태리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더라는 겁니다. 에스프레소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엑스프레스, 즉 빠르다는 얘기죠. 커피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다음 뜨거운 물을 빠르게 통과시켜 추출한 커피를 말합니다. 이태리에 파견된 미국 군인들은 에스프레소가 너무 써서 못 먹고 물을 좀 타서 묽게 마시게 되었는데 이걸 보고 이태리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마신다고 해서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작 이태리 현지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좀 경멸하다시피 하면서 잘 안 마시죠. 이태리뿐 아니고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도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십니다. 아메리카노는 아예 없거나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따로 내주거나 합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그런 메뉴는 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왜 커피를 차갑게 마시려고 하냐고 반문하기까지 하죠. 물론 스타벅스 같은 미국 체인이 유럽에 들어간 지 좀 돼서 큰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아메리카노도 많이 마시긴 합니다만 원조에 대한 자부심인지 커피는 뜨겁게 마시는 에스프레소만이 진짜라고 고집하는 유럽 사람들이 많습니다.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기록상으로 개화기 때였습니다.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 그 후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커피도 미국 사람들 따라서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즐겨 마시게 되었죠. 유럽에서 즐겨 마시는 에스프레소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가 있진 않습니다. 커피 중 가장 고급 커피는 오직 인도네시아에서만 생산되는 코피 루악이라는 커피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코피는 커피이고 루악은 사양 고양이라는 뜻인데 사양 고양이는 말 그대로 독특한 사양을 풍기는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얘네가 커피 열매를 먹고 똥을 싸면 미처 소화되지 않은 커피 열매까지 이 향이 그대로 남아서 이걸로 커피를 만들면 아주 독특한 풍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마셔봤어요. 못 마셔봤죠. 워낙 소량 생산이고 제조 과정도 까다롭다 보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호텔에서 마시면 한 잔에 4, 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코피 루악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커피가 몇 가지 있는데요. 베트남의 콘삭 커피는 야생 다람쥐 똥, 라오스의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코끼리 똥으로 만들고 브라질에서는 자쿠버드라는 멸종위기 새의 똥으로 커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 똥으로 만든 커피가 없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피 루악이 돈이 되다 보니 사양 고양이를 잡아다가 철창에 가둬놓고 강제로 커피 열매를 먹여서 똥을 싸게 하는 등 학대 행위가 빈번해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에서 마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스타벅스도 원산지에서 아주 싼 값에 커피를 사들여와서 정작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해서 역시 논란이 됐었죠. 이래저래 논란이 많은 커피지만 한국인들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기호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